안녕하세요. 당뇨 전문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고 솔직한 지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몸에서는 이상 신호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 혈당 관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는 혈당 안정화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약에서는 고혈당이 계속되는 상태를 기혈과 진액이 빠르게 소모되는 상태로 봅니다. 이 기혈과 진액이 바로 몸을 방어하는 힘, 즉 면역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면 몸의 소모가 줄고 자연스럽게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이라는 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사실 저도 한때 혈당이 380까지 오르는 당뇨 환자였습니다. 피로는 갈수록 심해지고 아침마다 이 손가락이 관절이 굳어서 이게 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운동을 한 다음날 아침이면요, 이 손목의 힘줄이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손가락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펴주고 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요, 모든 당뇨약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당뇨 전 단계의 혈당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뇨병에 걸리기 전까지 저는 말로만 공감하는 한의사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은 지금은요, 당뇨는 이런 거구나, 당뇨병 환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구나, 환자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몸으로 직접 느끼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찰해온 경험담을 이제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뇨에 걸렸을 때 제가 한의사인데 그래도 한의사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뇨약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효과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돌이 갓 지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식단과 운동, 생활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70%가 식단이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도 제 몸에 맞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들 여쭤보시죠. 원장님, 혈당 관리에 밥이 안 좋다는데 밥은 진짜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쌀밥 진짜 먹을 수 없나 봐요. 먹었더니 당 수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씀 하세요. 어떻게 한국인이 이 밥을 끊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그건 아마도 바로 밥, 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요, 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쌀을 드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미는 백미와 달리 곡물 구조도 틀리고 또 식이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더뎌지니까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른다, 이런 사실들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현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 현미는요, 식이섬유 결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식감도 거칠거칠하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현미가 있습니다. 바로 발화현미입니다. 발화현미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수분 맞춰야죠, 온도 맞춰야죠, 또 산소도 맞춰야 됩니다. 싹을 1mm에서 5mm 정도 틔워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싹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그리고 에너지가 현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발화현미죠. 이 발화현미는요, 발화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영양가가 풍부해지겠죠. 이 발화 과정에서 가바와 같은 영양 성분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풍미도 깊어지고요.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맛도 좋아지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소화도 훨씬 잘 돼서 속이 편안합니다. 면역 증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또한 혈당 안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의 첫 단추로 쌀 선택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비위가 상하면 기혈이 부족해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이 위에 모두 비위를 약하게 하고요,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만나보면요, 만성염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드시거나 급하게 드신다든지, 아니면 계속 굶고 있다가 몰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편식하시거나 폭식하시거나, 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요, 비위를 쉽게 상하게 하죠. 그리고 식후에 기가 갑자기 치솟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기역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서 여러분들의 몸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음식과 식습관이 갖춰지면 면역 체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버섯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면역력과 혈당 안정에는 좋은 곡식과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하지만 몸의 순환 기능, 면역 기능, 항산화 기능, 소화 기능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버섯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식재료거든요. 버섯 종류도 굉장히 많죠. 하나의 버섯을 고른다면 저는 버섯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상황버섯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같은 면역과 항산화의 핵심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동의보감 본초강목과 같은 옛 문헌 속에서도 이 상황버섯이 등장하는데요, 조선시대 가장 장수한 왕인 영조 임금의 진상품으로 올려졌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서인 봉황록에는 늙은 뽕나무에 달린 황색버섯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불로초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로부터 상황버섯은 귀하고 특별한 약재였습니다. 상황버섯의 양리 성분이 제대로 체내에 흡수가 되게 하려면 차나 진액의 형태로 드시면 좋은데요, 사실 집에서 매번 진액으로 달여 먹기가 손도 많이 가고 매번 챙겨 먹기에는 많이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약재를 매일 먹는 밥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고안한 방법은요, 상황버섯 진액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미를 담궈서 발화시켜서 먹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겠죠. 상황버섯과 발화 현미의 효과를 모두 톡톡히 보시려면요,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라는 건요,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매일이 쌓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면역력과 혈당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